안녕하세요. 오늘 리딩은 10월 후반 리딩을 제가 해드릴 건데 10월 8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3,000개의 폭탄이 떨어졌다 그래요. 라켓이. 9월 29일 날 풀 슈퍼문, 블루 슈퍼문이 산 양자리에서 벌어졌어요. 그 영향이 굉장히 한동안 받는 그런 기간 중에 솔라 에클립스가 또 있어요. 10월 14일 날. 그것도 천칭자리에서. 그리고 계기 월식이 또 있는데 29일 날 얼마 되지도 않죠. 솔라 에클립스는 길게는 1년까지도 가요. 6개월까지 영향이 크지만 사실은 1년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는 게 계기 일식이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사건이 명왕성이 10월 11일 날 직진을 하는 일이 있었죠. 계기 월식은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가 달 사이에 들어와서 달을 가리는 거예요. 일식은 달의 그림자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들어와서 지구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계기 일식이 내년 4일에 또 있어요. 이번 계기 일식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계기 일식이 지역을 거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내년에 벌어지는 거는 서북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돼요. 형상이. 제가 그림을 삽입을 할 줄 알면 지도를 그려드릴 텐데, 그러면 이 팔 사이에 여기에 요 안에 들어오는 요 위치가 텍사스예요. 텍사스에는 어떤 형태로든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게 될 거예요. 케일리 케네디 맥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카멀라 해리스나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대법원 체제가 전부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런 쿠데타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제가 9월 27일부터 어마어마해질 거라 그랬죠. 저는 그때 증권이나 부동산이 혹은 채권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다 지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북쪽 노드와 남쪽 노드의 변화는 18개월마다 한 번씩 변해요. 제가 그때 북쪽 노드를 얘기하면서 북쪽 노드가 황소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물자에 굉장히 불규칙적인 그냥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물가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요소수 사태, 무슨 사태, 밀 사태 막 이랬죠. 그런데 북쪽 노드가 산 양자리로 7월 17일 날 들어갈 때 제가 이거는 전쟁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나? 전쟁이 날 수 있던지, 전쟁이 1년 내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다른 게 너무 기억하게 될 게 많으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남쪽 노드는 우리의 과거예요. 그런데 그건 천칭자리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천칭자리에서 루나 에클립스가 이번에 또 벌어지죠. 10월 29일 날. 천칭자리가 뭐예요? 카디널 사인이에요. 사냥자리도 카디널 사인이에요. 카디널 사인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염소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사냥자리는 카디널 사인이에요. 카디널 사인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각도로 큰 아우터 플래닛들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전쟁이 쉽게 날 수 있는 나라가 대만과 중국, 그리고 우리 한반도, 그리고 중동, 그리고 러시아 지역이에요. 러시아와 유크레인. 거긴 항상 싸우니까. 크리미아 반도 싸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두 곳에서 전쟁이 같이 나고 있어요. 지금 조마조마해요. 저는. 일본에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그냥 대통령이라는 자가 나돌아다니면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거는 화약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을 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중동에서 먼저 터진 거예요. 저는 혹시 우리나라 한반도에 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중동에서 먼저 터진 거예요. 그리고 10월 10일 명왕성이 스테이셔너리 디렉트 했어요. 직진, 살짝 멈춰 있다가 딱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통제, 권력의 남용, 그리고 9월 17일 날은 명왕성에서 정확하게 27도 각도였고 그게 10월 11일까지 그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에요. 안 좋은 것들이 다 겹친 거예요. 뭐 다 겹친 거예요 진짜. 그리고 10월 11일은 태양이 카이론과 마주보게 돼요. 카이론은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 그래서 제가 그때는 큰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특히 지진 같은 것들, 핵폭발 이런 대량으로 사망자가 한꺼번에 생길 수 있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전쟁과 지진으로 대량 사망자가 동시에 났어요. 10월 11일이지만 영향이 며칠씩 가요. 그날 딱 이렇게 벌어지진 않아요. 10월 8일 날 이런 사건이 나고 지진이 나고 다 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10월 4일은 화성이 천칭자리에서 에리스도 사냥자리에서, 그러면 화성은 전쟁을 뜻하는 행성인데 그리고 에리스는 사냥자리 역시 전쟁 자리예요. 둘 다 가디널 사인이에요. 거기다가 근데 마주 봤어요. 10월 4일 날. 그러니까 10월 8일 전후로 다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에리스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고 막 전투 분란 뭐 이런 에너지고 밀리터리 액트도 될 수 있고 화성도 그렇고 천칭자리에서, 그리고 화성이 남쪽 노드와 같이 만나기 때문에 굉장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흥미롭다는 거는 좋은 쪽으로 말한 건 아니었어요. 롤러코스터가 될 거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화성이 천칭자리에 있는 것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하기 싫어하는 자리지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행동하는 에너지라고 할까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게 바로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전쟁을 했던 그런 에너지들을 그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월 8일 날은 화성과 명왕성이 또 정확하게 스퀘어가 됐어요. 90도 각도였어요. 그리고 북쪽 노드는 에리스 행성은 제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다 그랬죠. T-스퀘어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군사적인 행동, 전쟁. 그런데 그때 에리스 자리는 미국의 네 번째 집에 들어가 있고 국가나 홈랜드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10월 9일 날도 역시 화성이 천칭자리에서 염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명왕성과 90도 각도가 된다 그랬는데 다 카디널 사인이에요. 전부 다 카디널 사인이에요. 명왕성은 죽음과 새로운 시작, 화성은 전쟁. 군사적인 에너지인데 또 어디서 뭔가 되게 시끄러워지나? 그리고 화성이 천칭자리에서 사우스 노드가 그리고 달에 들어가 있었어요. 달에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내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는 때다 그랬죠. 그리고 파워 플레이가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이 되거나 전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거나 나라의 지도자 자리도 된다 그랬죠. 이때. 그런데 하마스의 지도자 2명은 죽었어요. 10월 11일 이런 10월달은 하여간 힘의 긴장, 서로의 힘을 밀어붙이는 시기, 전쟁 에너지 제가 그랬어요. 전쟁 에너지, 서로의 힘을 밀어붙이는 시기. 그러니까 서로의 힘을 밀어붙인다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남북한이 서로 힘을 밀어붙이나? 얘기하면서도 힘의 긴장. 그리고 10월 12일이에요. 한국은 오늘이에요. 천칭자리의 화성이
전갈로 들어가요. 화성이 이제 전갈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급박한 사고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이때도. 제가 이거를 빨리 내일 될 수 있으면 내일 읽어드릴 텐데 급박한 감정이 일어나고 10월 14일 날 개기 일식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천칭의 화성이 정갈에서 10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머물러요. 강한 에너지예요. 그냥 강하다는 거 외에는 말을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제가 또 뭐라 그랬냐면 10월 달에 개기 일식 월식이 있으면서 명왕성이 노드 축과도 90도 각도이지만 엄청난 영향이에요. 이것만으로도 개기 일식 개기 월식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영향이에요. 우리는 10월 29일 날 이태원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명왕성이 직진하고 노드축과 만나고 에리스와 화성이 마주서게 되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명왕성이 스테이셔너리 디렉터로 되고 24일이 되면 물병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서서히 들어가요. 이 행성은 거의 움직이는 게 보이질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토성이 11월 4일 물고기 자리로 0도 각도로 들어가서 직진하고 나머지 행성들도 앞으로 쭉 나가요. 그래서 그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랬었죠. 에너지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변화가 끊이지 않고, 변화라는 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뭐 변화가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그리고 사냥자리 에너지가 엄청 강해요. 18개월은 7월달부터, 올해 7월달부터 18개월간은 사냥자리 에너지가 엄청 강해요. 거기다가 천왕성까지 에너지가 강해요. 사냥자리, 천왕성 자리는 둘 다 똑같은 에너지예요. 다만 천왕성은 더 한 단계 올라간 더 큰 레벨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고예요. 사냥자리 에너지는 지금 당장 빨리, 그러기 때문에 성급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급하게 행동하고 조심을 하지 않고 전쟁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나와 너 그리고 전쟁과 평화 얘기까지 했었어요. 우리의 선택이라 그랬죠. 그렇지만 중동에서 사고가 난 것과 또 그것 놔두고도 중국의 동쪽의 전부 다 지역하고 그 다음에 대만하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서쪽, 이 풀 슈퍼문이 있는 그날 또 이 지역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저는 대만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정신이 없어요. 유크레인 전쟁, 이스라엘까지 지금 미소 짓고 있는 거는 푸틴하고 사우디하고 이란이에요. 이래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뒤로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미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이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일본도 보세요. 오염수를 뿌렸는데 지진이 난 흔적도 없는데 쓰나미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물이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쓰나미가 계속 벌어지길 바라요. 계속 벌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그 오염수가 계속 일본에서 머무르기를 바라요. 딴 데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물 갖고 먹고 살던 뭐 하던. 그리고 10월 오늘 솔라 에클립스가 천칭자리에서 벌어지고, 오늘이 아니죠. 며칠 있다가 10월 29일 날은 황소자리에서 개기 월식이 벌어져요. 지금 미국이 전쟁에 여기저기 참여하는 사이에 경제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빚이나 부도, 경제, 증권, 은행 이런 걸 다 뜻하는 게 황소자리예요. 엄청날 거예요, 미국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솔라 에클립스가 스콜피오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스콜피오 자리도 역시 명왕성이 다스리는 자리예요. 똑같은 죽음이에요, 또 이것도. 그리고 월식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데다가 정갈자리는
그냥 긴장이 팽팽해지는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줘요. 솔라 에클립스도 이런 보면은 천왕성 에너지랑 똑같은 거예요. 천왕성은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사고예요. 근데 21도 각도로 천칭자리에서 벌어질 거예요. 이제 2, 3일이면 우리 영향을 벌써 받았어요. 저희 중동 지방에서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그 사건이 하나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해와 달이 천칭자리에서 만나는 거죠. 한국은 낮 12시 47분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콜롬비아, 브라질 태양 주변에서 불의 고리를 보게 된다 그랬죠. 제가 링 오브 파이어를 보게 돼요. 10월 14일에 개기일식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미국 텍사스예요. 텍사스는 내년에도 영향을 받아요. 샌안토니오, 엘바쿠키, 그리고 시더 도시, 오리건 지역, 미드포드 살짝, 미중부 지역, 멕시코,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 그리고 인도의 미드헤븐짜리. 거기는 가이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지진이 거기서도 날 수 있다 그랬죠.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내년에 나는 4월 8일 토탈 솔라 에클립스는 남미 쪽에서 텍사스, 뉴잉글랜드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십자가처럼 된다 그랬어요. 거기다 미국은 명왕성의 귀환에다가 2개의 솔라 에클립스에다가,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 있죠. 텍사스에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저는 그걸 좀 생각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10월 29일 날 벌어지는 루나 에클립스는 partial 루나 에클립스예요. 그런데 채를 가리지는 않는, 부분적으로 벌어지지만 벌어지는 지역이 상당히 넓어요. 이제 10월 28일, 29일은 황소자리에서 루나 에클립스, 개기 월식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황소자리, 정갈자리 루나 에클립스는 8년이 되어야, 8, 9년이 되어야 다시 이런 걸 보고, 황소자리, 정갈자리를 보고 파이낸스 엑시스라 그래요. 경제의 축이라 그래요. 둘 다 경제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8, 9년을 기다려야 거기서도 벌어져요. 이 계기 월식은 아주 넓은 지역으로 부분적으로 벌어지는데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북쪽, 북미, 그리고 남미 지역 대부분, 그리고 아프리카, 퍼시픽, 애틀랜틱, 인도양, 그리고 안타르티카, 그리고 북극, 그런 지역에서 벌어져요. 이 계기월식은 중국의 5도 각도로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승 자리와 90도 각도가 돼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에서 사람들이 뭔가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벌어지는 딱 그 순간, 에스트로카토그래피라는 것은 행성들이 앵귤러 각도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계기 일식 월식 그 순간에 캐나다 밴쿠버의 미드헤븐 자리와 앵귤러가 돼요. 정부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혹은 지도자에게 변화가 오든지. 그 다음에 브라질의 북동부 그 지역도 앵귤러가 돼요.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10번째 집이 앵귤러라고 말을 해요. 에스트로카토그래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집은 상승 자리예요. 네 번째 집은 맨 밑에 있다 그래서 개자리 자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은 상승 자리는 산양 자리예요. 항상. 그리고 이몽코엘리 자리가 발음이 밑에 있죠. 제일 밑에. 네 번째 집에 개자리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집이 상승 자리 반대에 있으니까 디센던 자리예요. 그리고 10번째 집 제일 위에 있는 게 미드 헤븐이라 그래요. MC라 그러기도 해요. 이게 라틴 말이에요. 다 사실은. 그런데 10번째 집에 들어있는 미드 헤븐이라 그래요. 그걸 좀 알아두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앵귤라가 된다는 게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구나 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몽코엘리라는 것은 홈랜드를 뜻해요. 홈랜드. 그런데 국가를 볼 땐 특히 그렇죠. 근데 브라질의 북동쪽에 천왕성이 이몽코엘리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면 계자리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지진이 나든지 룰라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 땅, 국토 이걸 다 뜻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 네바다, 워싱턴 주의 동쪽이죠. 그리고 캐나다 지역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다호, 그리고 명왕성이 일본의 계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도 국토를 뜻해요. 계자리에 이것도 명왕성이 들어간다는 어떤 죽음을 뜻하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중부 지역, 이거 다 death and rebirth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 러시아, 사우디는 미드헤븐 자리에 10번째 집이죠. 거기에 다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지진, 큰 사고, 사우디, 러시아, 이란 다 들어가요. 굉장한 거예요.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 리더십 문제, 사고, 사건, 지진. 그런데 제가 어제 타로로 읽어드렸을 때 러시아, 사우디, 이란을 다 봤죠. 제가 러시아만 안 봤어요. 러시아는 먼저 보내봤기 때문에 러시아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미드헤븐 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나라들이. 이것도 역시 이 나라들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때가 될 수 있어요. 러시아가 트랜시팅 천왕성이 네이럴 천왕성과 네이럴 비너스 자리에 180도 각도가 될 때 팬데믹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때 엄청난 숫자의 젊은이들이 러시아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때 푸틴이 쫓겨날 뻔했어요. 유라너스가 4번째 집을 지나갈 때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의 네이럴 천왕성, 그리고 러시아의 천왕성과 명왕성이 플루토는 플루토니엄이라는 뜻도 된다 그랬죠. 이게 다 핵을 뜻하는 거예요. 유라너스는 유레니엄도 뜻한다 그랬죠. 이것도 사건 사고예요. 특히 핵 폭발 사고가 많을 때 플루토와 유라너스가 90도 각도가 되거나 만나거나 스퀘어가 되거나 그래요. 그런데 명왕성이 발견된 것은 사실은 1930년 2월 18일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연구가 됐죠.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그때 행성들이 발견되는 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다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행성이 발견이 되고 그 행성의 뜻은 그 발견된 시점에 벌어지는 일들을 뜻하는 행성이 되는 거예요. 항상. 처음으로 그때 유레니엄 원자를 분리해내는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분리해낼 때 나오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원자폭탄이 처음 터진 게 6일날과 9일날이에요. 1945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터뜨렸어요. 그때도 미국도 펄하버에 일본 군들이 폭탄을 터뜨린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저는 이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전쟁은 그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저는 이 얘기도 몇 번 드렸어요. 문제는 유크레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이 유럽 동부 지역들은 다 생일이 똑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명왕성이 10번째 집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같은 공동체라는 소리예요. 18일은 태양과 수성이 천칭자리에서 북쪽 노드와 에리스는 사냥자리에 들어가 있죠. 마주보게 돼요. 서로 마주 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뜻은 투쟁, 시위, 집회, 반발, 그리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에너지. 굉장히 큰 뉴스가 또 나올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질 때예요. 엄청나게 많은 세계의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서고 정부의 협잡질과 독재로 가려는 에너지를 대항해서 싸우게 되고 미국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19일은 수성이 북쪽 노드 사냥자리에 들어가 있는 북쪽 노드도 사냥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전쟁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때는 아마도 세계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전쟁적인 발표들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너 죽이러 갈 거야. 우리가 전쟁을 너에게,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전쟁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인질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우리 쳐들어오면, 막 이러는 말들이 점점 가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0월 21일은 수성이 황소자리에서, 그리고 명왕성과 스퀘어가 되고, 또 달과 에리스와 플루토는 T 스퀘어가 돼요. 이거 다 어마어마한 위치예요. 행성들이. 무는 사람들을 뜻하고, 에리스는 절대로 협치하지 않는 에너지, 플루토는 죽음과 새로운 탄생. 죽음과 새로운 탄생이지만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황소자리는 지구예요. 굉장히 큰 지진이 날 수 있어요. 전쟁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파워에 관한 문제들, 이거 뭐예요? 전쟁 에너지예요. 이것도. 이게 온 세계가 떠들썩해지는 일이 또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Powerful leaders, 이건 뭐예요? 젤렌스키라든지, 젤렌스키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총리와 그리고 하마스 리더들, 또는 빈살만, 또는 미국의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또 높이겠죠. 아니면 제닛 옐런이 또 뭐라고 또 막 증권에 관해서, 뭐 이자에 그러니까 인트레스트 레이트에 관해서 또 뭘 할까요? 그쪽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토러스 자리니까 지구일 수도 있고.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22일은 금성이 벌고 처녀자리 맞죠? 처녀자리에 10월 8일 날 금성이 벌고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런데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목성과 트라인이 돼요. 수성, 화성이 모두 정갈자리에 있게 돼요. 긴장이, 사람들이 모두 긴장이 바들바들 떨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어떤 성공적인 새로운 성장의 기간도 되지만 불안한 시간이에요. 결국은. 10월 23일은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스푸키 시즌이라 그러죠. 조금 서글픈 계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쓸쓸해지는 가을날 따뜻한 집안에 앉아 가을밤을 정열적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그냥 소모해버리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한가하게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다른 뜻으로 말하면 다른 쪽에서는 너무도 끔찍한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쟁도 같이 겪어요. 2차 대전, 1차 대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성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서로가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행성의 영향을 다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적게든 많게든 같이 그 영향을 받고 전쟁 에너지가 생기든지 평화의 에너지로 같이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월 26일은 화성이 해왕성과 135도 각도가 돼요. 이거는 세스퀴 스퀘어라 그래요. 각도를 세스퀴 스퀘어라 그러는데 이 각도는 두 행성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전혀 잘 어울리지 못하는 행성이에요. 말을 하자면.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바다에서 전쟁이 나는 게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진다? 아니면 영적으로 보면은 내 인생의 흥미를 많이 잃게 되는 그런 각도예요, 이거는. 하지만 밑부분에는 내면, 그러니까 subconscious, 그걸 뭐라 그러죠? 내적인 마음이라 그러나? 그런 쪽으로는 팽팽한 긴장이 숨어 있는 거예요. 28일은 굉장히 세요. 풀문이 정갈자리에서 벌어지죠. 그리고 화성이 명왕성이 아니고 목성과 주피터와 마주보게 돼요. 이것은 아주 잔인한 말들, 그리고 성급하게 내뱉는 말들, 전쟁적인 말들, 전쟁이 일촉즉발에 벌어질 수도 있다든지 파이팅 에너지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막 싸우다가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기간이에요. 이때가 또. 왜냐하면 화성도 전쟁 에너지고 스콜피오는 긴장이 팽팽해지는 에너지예요. 이게 명왕성이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왕성의 뜻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과 주피터가 마주보게 되기 때문에 확 하고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전투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평화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야,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난 2대 때릴 거야. 너 2대 쳤어? 나는 너 6대 때릴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처럼 어리석은 동물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혼자 똑똑한 척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바보 같지만 정말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인간만 빼면 다 평화로워요, 진짜. 이제 29일 날은 수성이 목성과 180도 각도가 되고, 이 수성은 화성과 만나죠. 그러니까 화성과 수성이 만나고 목성과 반대쪽에서요. 그러면 또 전쟁에 관한 어떤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화성이 10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갈자리에 머물러요. 천칭자리에 있었었죠. 여태까지는. 오늘까지는 천칭자리에 있어요. 리브라 자리에. 그런데 이제 전갈자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Ancient Time에는 전갈자리의 로드가 룰러죠. 화성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명왕성이지만 천칭자리는 협치하고 화합하고 잘 어울려 지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시간이라면, 전갈자리는 독침으로 추악하고 썩고 오래된 비밀을 파헤치고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찾기 위한 그런 에너지를 가진 자리예요. 오래되고 썩어있는 비리 부패, 그리고 더러운 돈과 결탁한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시기도 돼요. 전갈은 숨겨진 비밀, 죽음과 새로운 탄생, 독극물, 정열적인 극단적인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중독을 뜻하기도 해요. 이때 진실이 어마어마하게도 드러나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앞으로는 진실이 절대로 숨길 수가 없을 거라 그랬어요.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 그랬죠. 지금 보세요. 온 세계에 감출 수가 없어요. 비밀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추악하게 정치계나 권력자들이나 재벌, 언론, 검찰 숨겨왔던 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검찰의 특활비라든지 우리나라만 저 얘기를 들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들이 어떻게 해왔나를 다 알게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가 어떤 짓을 해오면서 그 자리를 유지했는지, 미국이 어떤 추악한 나라였는지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미국을 막 숭배하면서 미국 그러면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진실은. 중국이 더 더럽고 미국이 더 깨끗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은 시민들이 덤빈다는 거죠. 중국은 덤비지를 못하고. 차이점은 딱 그거 하나예요. 똑같이 더러운 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더 더러워요. 중국도 다른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뺏고 하는 날강도 짓을 하고 얼굴에 칼들이 대고 땅내나 니네 거하고 뺏어가지만 미국은 뒤에서 다 해먹었어요. 우리나라는 70년 동안을 미국 군대를 데리고 와서 살았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들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독립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토성은 2026년 2월달이나 되어야 나가게 돼요. 그런데 물이 엄청난 주제가 될 거예요. 이때는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를 받고 천주교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기간이라고. 2024년 4월 8일 날 이때는 완전히 토를, 지금은 partial solar eclipse지만 이때는 완벽하게 다 가려요. 전부 다. 달이, 태양이 있으면 달이 지구 앞을 딱 가리고 완전히 캄캄하게 가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안경을 살라 그래요. 보는 거 보니까 그것도 비싸요. 16불이에요. 그건 뭐 한 번밖에 못 쓰는 건데 쓸 수나 있나? 우리 지역에 벌어져야 볼 텐데.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내년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완벽한 솔라 에클립스예요. 토럴 솔라 에클립스. 그래서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려요. 북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이거는 huge,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든 상당히 큰 변화가 와요. 개기일식이나 월식은 천왕성하고 똑같은 에너지라 그랬죠. 큰 사건이 벌어지든지. 우리나라도 그때 아마 개기월식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10월 29일 날 사람들이 죽었죠.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기간이에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악화되고 젤렌스키는 전쟁을 이용해서 돈만 챙기고 있고, 전쟁을 이용해서 나는 용감한 대통령이라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외국으로 많이 다니나 했어요. 전쟁하는 사람이. 돈 모으러 다닌 거예요. 앵벌이 하러 다닌 거예요. 삥 뜯으러. 지 주머니 다 챙긴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생각할 때 이거 미국하고 짜고 친 거 아니야? 이 젤렌스키가? 그래서 착한 척, 용감한 지도자인 척 하면서 돈 다 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손을 떼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돈 버는 게 아니라 갖다 바치는 게 더 많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골치 아프네. 서서히 손들을 떼는 거예요. 들어가봤자 돈 얼마나 번다고 그것까지 거. 그렇잖아요. 주는 게 버는 것보다 더 많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모질이는 지 주머니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저렇게 퍼준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라 국민들은 피가 마르는 지경인데. 그런데도 선거에
17%밖에 못 이겼어요. 저는 30% 정도 이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17%? 그 40% 정도가 뽑아줬어요. 39%가. 상무지리들이에요. 정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나는 죽어도 저거 뽑을 거야. 불행한 거예요. 저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건 저 사람들 뿐이 아니에요. 온 세계가 똑같아요. 저런 모질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똑똑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받았다 하더라도 종교의 세뇌가 되어 있고 뇌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평균적인 이런 총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무지랭이 인간들, 인간도 아닌 아메바 같은 존재들, 그런 것들하고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저는 끔찍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영적인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저의 인내심은 이제는 다 I ran out. I ran out of patience. 바이든한테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이번 개기월식은. 이 사람의 8번째 집에 비밀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트랜시딩 토성이 그 사람의 사우스 노드와 만나고 아마 이 사람이 과거에 해왔던 전 대통령으로서 한 일들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굉장해요.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죠.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10월 후반에 계기 월식에 관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